자, 블로그는 PC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앱을 설치해서 앱에서의 사용법을 가볍게 확인을 해볼 건데요. 블로그 앱을 지금 설치해 놓은 화면에서는 아마 제일 첫 번째는 이 화면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페이지의 블로그 앱 화면 구성이고요. 요 첫 번째 있는 요 버튼은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이웃들의 새 글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죠. 여기 저번에 살짝 보셨던 모먼트가 여기 보이는데요. 모먼트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스토리처럼 내가 사진을 올려서 내 블로그 이웃들에게 보여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먼트예요. 그래서 실제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나 릴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뭐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 요거는 약간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네이버가 활성화를 시킬지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서 요거는 그런 정도로만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고요. 만약에 모먼트를 만들어 둘 때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모먼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내가 만약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올리고자 할 때는 요거 앨범을 눌러서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수가 있는 구조고요. 요런 데다가 내가 뭐 스티커를 붙여서 내 블로그의 게시글로 연결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쇼핑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링크를 연결해 주는 게 가능하고요. 제 얼굴이 자꾸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여기 글씨를 따로 적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리기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내용을 캡션이라 하죠. 내용을 적고 해시태그를 넣어서 등록하면은 모먼트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먼트를 만드는 절차는 그리 어렵진 않고요. 등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드는 절차만 가볍게 소개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웃들의 글들이 보이는데요. 나랑 이제 이웃 추가를 했거나 내가 팔로우 신청을 했던 이웃들의 게시글이 이 부분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글을 적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좋아요를 누를 거라면 하트를 눌러서 공감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또는 답장을 적을 때, 이 글에 대한 댓글을 적을 때는 이 말풍선 모양을 눌러서 댓글을 적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눌러서 그 게시글을 보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웃의 글을 내 블로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내 이웃 새 글이라는 그런 목록이에요. 이웃 새 글 부분에서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신다면 거기서 파는 상품들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로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마켓플레이스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몰을 하면서 블로그 마켓까지 운영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블로그에 이웃들이 많다면 마켓플레이스도 괜찮을 거로 보여지기는 해요. 자, 옆에 넘어가서 추천 메뉴를 좀 볼게요. 추천은 네이버에서 추천을 해주는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볼 때 활용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그냥 내 친구들의 글이 아니라 잠깐만요. 자, 어쨌든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웃의 글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이웃의 새 글을 보는 목록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웃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 뭐 좋아요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기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는 메뉴인 거고요.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네이버의 추천 목록이에요. 그래서 네이버가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의 주제글을 받고 싶다면 여기 추천글의 목록을 관심 주제를 설정해주면 네이버가 그
네이버가 그 관심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추천해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은 블로그 글을 쓸 때 사용하시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옆에 여기 지금 이 종 모양의 버튼을 설명드릴게요. 이 종 모양의 버튼이 내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에 달린 공감이나 댓글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누가 이유 추가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서로 이웃을 신청하거나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요 옆에 있는 요 사람 모양, 요거는요, 내 블로그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전체는 얼마나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내 블로그의 제목, 여기는 프로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 사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커버 사진이 우리 블로그의 스킨과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홈 편집을 눌러서 이 커버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가 PC에서 봤을 때나 모바일에서 봤을 때 고객이 같은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인 것처럼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었던 타이틀 그림을 조금 수정해서 여기 이제 모바일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서 올리시면은 적당할 거로 일단 보여져요. 사이즈는 그냥 거의 뭐 3대4 사이즈 정도로 조절을 하시면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 거고, 만약 조정할 시간이 좀 마땅치 않다면 그대로 넣으셔도 어쨌든 분위기가 같은 블로그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다르게 바꿀 때는 요 홈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지 변경을 해서 내가 기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커버 이미지로도 바꿀 수 있고,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해서 내가 촬영해 놓은 다른 사진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팝업 스토어 갔을 때 찍었던 사진 이런 걸로 바꾸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커버 사진 한번 마음에 드시는 걸로 바꿔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찍어놓은 사진 중에서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 든다 싶은 걸로 일단은 바꿔주세요.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보통은 얘가 보시면 3대4 사이즈 정도로 나오거든요. 3대4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는 약간씩 이게 1대1로 했을 때 약간 양 옆에가 잘리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한 3대4 사이즈로 만드시면은 웬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커버 이미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을 한다, 또는 뭐 핸드폰에 캔바에서 제작을 한다 하면은 3대4로 제작해서 그거를 커버 이미지로 씌워서 놓는 그런 경우도 가능할 거고, 미리 캠퍼스에 안 그래도 우리 저번에 그 타이틀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재편집을 해서 사이즈만 맞춰서 설정한 후에 저장을 하셔서 다시 불러와서 여기다 올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다 편집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본인이 찍어 놓은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넣으시는 걸로 할게요. 그럼 300, 400 이렇게 픽셀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해도 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요, 여기 옆에 요 햄버거 버튼을 눌러보시면 본인 몰을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몰에 보시면 알림받기 옆에 요 공유 버튼 있죠? 여기 주소를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이 스토어펌 주소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SNS를 연결해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스토어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유튜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채팅방으로 어떤 채팅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글 목록을 어떻게 띄울 거냐, 이런 목록 정도를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홈 편집에 내용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대로 좀 수정을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블로그 앱에 글 쓰는 부분 들어갈게요. 그 내용이 제 핸드폰에 안 보이네요. 어느 부분에서 안 보였어요? 자, 대략적으로 앞에 디자인을 세팅하셨다면은 나머지 메뉴들을 조금만 소개하고 바로 글 쓰는 걸로 넘어갈게요. 아까 여기는 홈 편집이라면 요 옆에는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우리가 블로그를 쓰더라도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에 2개씩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포스팅이 몇 개가 있고 어떤 포스팅이 있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눌러볼 수가 있고요. 요 옆에 있는 요 말풍선은 간단하게 말하면 안부글 같은 걸 보는 메뉴예요. 참고해 주시고, 요 사람 2개 겹쳐진 모양은 이웃 목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표시는 통계 정보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통계 정보도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검색하는 건데요. 내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 제가 카카오라고 적은 포스팅이 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볼 때 내 블로그에 있는 글을 찾는데 쓰시는 게 요 돋보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옆에 햄버거 버튼은 아까 통계 정보라든지 이웃 목록 등을 한꺼번에 좀 펼쳐서 이렇게 보는 역할을 한다. 네,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쓸 건데요. 글을 쓸 때는 가운데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펜 모양 부분 보이시죠? 요게 글쓰기예요. 한번 터치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서는 PC에서 글을 썼다면 지금 이제 모바일에서 글 쓰는 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 적는 데다가 클릭하시고 제목을 적을 건데요. 지금은 그냥 적을 내용이 마땅치 않으므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을게요. 그리고 옆에 여기 보시면 이게 갤러리인데, 갤러리에서 내가 커버 이미지로 깔아 놓을 만한 사진을 선택하고 첨부하면 그 사진이 제목 부분에 예쁘게 이렇게 첨부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위치 추가는 뭐냐면, 내가 만약 여기 어떤 장소에 대한 태그를 남길 때 위치 추가를 해서 해당 장소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모바일이 좋은 점은 그 위치에서 바로 GPS를 잡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를 바로 위치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본문을 적는 란인데 이 부분을 눌러서 타이핑을 해서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하기가 좀 불편할 때는 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이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여기 녹음을 할 수 있는, 음성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걸 눌러서 말을 하면은 그걸 얘가 적어줄 거예요.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네, 적기 귀찮아서 불렀어요. 얘가 다 적어줬습니다. 안 적어져요? 자, 만약에 내가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여기 사진기 모양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레모네이드랑 관련된 사진은 아니겠지만 눌러서 아무 사진이나 한번 넣어보죠. 그럼 이렇게 사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진을 편집할 때는
사진을 터치하시고 밑에 보시면 요거는 사진 편집이에요. 여기 눌러서 내가 사진을 밝기라든지 필터 효과를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보정을 하거나 일부를 모자이크로 가리거나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 여러 사진을 올리려면 여러 사진을 체크를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했다. 그러고 여기 보시면 그룹 사진이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서 내가 이걸 콜라주로 묶을 것이냐, 슬라이드로 넘기는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장씩 올라가게 할 것이냐도 선택해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올린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동영상을 선택을 할 테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을 하고 동영상 편집을 해서 내가 필요한 영상까지의 위치를 잘라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아마 다른 영상이었나 보다. 이거 말고 짧은 걸로 할게요. 기왕에. 자, 예를 들어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리거나 동영상에다가 여기 끝에 보면 플러스 있죠. 그래서 사진 동영상을 더 이어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그리고 동영상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글을 적고 싶다면 텍스트를 눌러서 글을 더 적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편집 기능까지 모바일 블로그에는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가볍게 편집하는 그런 기능 정도는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때 제가 미니 전기차 시승 갔던 거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봤어요. 색상도 글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하거나 글자 배경색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글자 배경색을 연하게 해서 연하게 깔아 넣거나 아니면 글자의 외곽선을 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PC 블로그에서는 우리가 동영상 자체를 편집할 수 없었다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난 여기까지만 동영상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놓고 선택해서 얘를 나눠요. 요 필요 없는 부분은 버려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해서 더 넣고 싶으면 옆에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더 하면 돼요. 사진 동영상을 난 이거를 더 넣겠다. 좀 다른 영상이긴 하겠지만 선택해서 첨부하면은 뒤에 더 붙죠. 이렇게 영상이. 그럼 나는 이 영상 중에 이 앞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놓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얘를 나눠요.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하고 얘를 삭제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편집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영상 자체를 필터를 줘서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보정 효과를 넣어서 밝기 대비를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느리면 속도를 조절해서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엄청 빨리 이렇게 보이겠죠. 그쵸? 그리고 영상에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시끄럽다. 그럼 음량을 줄여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 부분도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모바일 블로그에서의 PC 블로그랑 모바일 블로그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 설정이라는 윗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화면의 비율을 내가 지금 영상 찍은 건 9:16인데 뭐 1:1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전환 효과를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둘 수도 있어서 마음에 들게 세팅을 하고 완료를 하면은 영상이 이렇게 편집된 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PC에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상을 선택해서 넣고 거기에 제목만 적어서 넣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간단한 편집이 가능해서 이렇게 제목 적어서 정보 태그 적는 건 동일하고요. 작성해서 완료해서 올리면은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가능하더라. 올라가죠.
모바일 블로그에서 또 하나 동영상 부분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이라면 움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움짤이라는 게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라 해서 요즘 보면은 쇼핑몰에서도 보면 막 움직이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먼저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 카메라를 눌러서 GIF를 먼저 눌러 놓으시면 여기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들에는 만들기라는 게 생겨 있어요. 그쵸? 사진에는 만들기라고 안 적혀 있을 거고 동영상을 찍었던 것에는 만들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얘를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구간을 3초까지 3초 정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간을 설정하고 체크를 하면은 이거를 움짤로 만들어줘요. 일단 원본은 제가 이게 16대 9로 길게 찍었는데 9대 16으로 길게 찍었는데 원본을 내가 1대1로 이렇게 잘라서 하겠다. 그런 것도 되고요. 정방향과 되감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배속을 조절해서 빨리 넘어가게 또는 느리게 넘어가게. 동영상 파일이에요? 사진 파일? 요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파일을 가져와서 움짤을 만드는 거예요. GIF 파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동영상을 짤막하게 찍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핸드크림을 선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크림을 짜놓은 요 상태도 물론 쓰시긴 쓰시겠죠. 근데 되게 뭐랄까 어떤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짤막하게 동영상을 요거 뭐 부비는 이 동영상을 찍어요. 그래봤자 한 2, 3초 정도밖에 아니겠죠. 그 동영상을 여기로 불러와서 그러니까 이 모바일 블로그에서 불러서 그거를 움짤을 만들면 그게 이제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기능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가 많이 선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좋은 푸릇 아저씨네. 좀 선전을 하는데 좀 사 먹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요 포도 최근에 소싱하셨습니다. 샤인머스켓이랑 거봉 올리셨대요. 이분이 직접 다 기획하고 사진 찍고 본인이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요거 이런 게 원래는 동영상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거를 움짤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동영상 같은 경우 플레이 버튼이 뜨잖아요. 여기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뜨잖아요. 움짤은 플레이 버튼이 없죠. 얘는 눌러야지만 재생이 된다면 이 움짤로 만든 거는 그냥 자동 재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푸드 아저씨? 푸릇. 푸드? 네. 좋은 푸릇입니다. 자연과 맛을 푸릇. 좋은 푸릇입니다. 많이 선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739명이나 들어왔대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요거 상품 팔고 있는데 망고는 이제 철이 지났다고 솔드아웃 시키셨고요. 멜론하고 감귤 그리고 요거 이렇게 3개를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아직은 키우는 중이죠. 수익이 많기에는 이분도 위탁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 수수료밖에 안 먹는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많기는 좀 어려워요. 진짜 많이 파시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예 초창기에 팔아서 인지도가 많이 쌓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뭐 많이 수익을 얻어서 금방 부자가 돼서 건물 산다. 이거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되게 방문자가 많기는 하네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실 분들은 좋은 푸릇 한번 기억해서 자꾸 선전해 드려야죠. 그래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GIF 만드는 방법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글을 쓸 때는 그냥 타이핑해서 글을 쓰셔도 되고요. 써놓은 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자면 블록을 지정해서 내가 이 부분을 뭐 진하게 하겠다, 기울이겠다, 또는 색깔을 넣겠다, 또는 뭐 배경색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큼한이라는 글자를 상큼하게 뭐 녹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포스팅을 쓰실 때 또는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너무 색깔을 여러 가지 총천연색으로 쓰면, 예를 들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다 쓰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글을 쓰는 일반적인 색깔이 주색이라면 강조색은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설정해서 한 3가지 색깔 안에서만 강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강조할 부분을 좀 더 강조시킬 수가 있을 거고, 사실 제일 많이 강조색으로 쓰는 게 이제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정렬 방식. 지금 여기 지금 차가 이쪽 왼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얘를 선택해서 정렬 방식을 내가 가운데 넣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해서 두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요 웃는 얼굴은 딱 봐도 아시겠죠? 스티커. 왜 우리 PC 버전에서 스티커 붙인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선택하시고 넣으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지더라.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정렬 방식을 고칠 수 있더라. 인용구도 그냥 선택해서 인용구를 넣으시는 거랑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진짜 특별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블로그에서 글 쓰는 거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활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글 작성하고 사진 보정해서 넣고 동영상 넣어가지고 저장하시는 그런 정도를 쓰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옆에 보면 저장이라는 게 있죠. 모바일 블로그도 PC 블로그와 같이 누군가가 이제 포스팅 하다가 중간에 딴 데로 옮기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저장이 완료가 되면 옆에 숫자가 1이 하나 더 누르게 되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나중에 이제 임시 저장된 글에서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만들었다, 다 글 썼다라고 할 때는 위쪽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등록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일상을 누려요 라는 카테고리에 넣겠다 하면 확인. 그리고 태그 편집에다가는 해시태그들을 적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레모네이드, 엔터 쳐서 완료 쳐서 누르면 이렇게 밑에 쌓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다 만약 작성했다면 그땐 얘를 닫고 등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시글을 이렇게 등록하시면 게시글이 등록돼서 올라가게 되고, 이 올라간 게시글을 내가 톡방에 공유할 때는 옆에 점점점을 눌러서 URL 복사를 해서 저희 톡방 같은 데다가 또는 단톡방 같은 데다 뿌리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